네, 내란에 가담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금 전 9시 반 특검에 출석해 세 번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던 한 전 총리는 지난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특검은 오늘 조사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한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어제 구속되면서 김건희 씨 의혹에 연루된 이른바 키맨 4인방이 모두 구속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조금 전에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전 총리, 이제 오늘로써 특검의 세 번째 출석을 하게 되는 건데 지난 2차 출석 때 16시간이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조사 때 비상계엄 전후의 이 국무회의 소집 과정과 사후에 이제 계엄 선포문 작성 경위 등을 추궁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특검 측에서 더 조사할 내용이 남았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은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는 겁니까? 네, 일단 오늘 조사 성격을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이 한 전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이전에 마지막 그런 조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미 두 번째 조사에서도 16시간이 넘게 이 조사가 진행이 됐었고 그때 주로 계엄 발령 전후로 해서 국무회의와 관련된 그래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었는지 혹은 국무회의 안건에서 이 계엄 문제가 어떻게 상정이 됐는지 또 계엄 선포문은 어떻게 기한이 됐고 전달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궁을 했던 것이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 조사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이런 계엄과 관련된 그래서 내란 혐의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하고 마무리 짓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제 관련자들의 그런 진술 혹은 또 확보된 자료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한 전 총리의 그런 진술을 좀 교차 검증을 하고 결국 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 가담 혹은 방조했다와 같은 그런 혐의에 대해서 고의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행동이 혐의에 가담을 했다 혹은 방조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그런 조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엄과 관련해서 이런 결국 보고 체계라든가 혹은 국무회의 절차 과정에 어떤 식으로 이제 한 전 총리가 개입했고 역할을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결국 내란 혐의가 인정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 곧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한 전 총리도 모를 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조사에서도 진술이 좀 이제 번복됐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오늘 조사에서도 좀 진전된 그러니까 특검이 좀 협조하는 그런 진술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희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 최소한 기본적인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특검 측에서 조사한 내용과 상당히 부합하는 그런 진술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동안 이 특검 2차 조사 이전까지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내란과 관련된 그런 사실관계 그리고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을 해왔습니다. 계엄 선포, 내란 관련 그런 문건에 대해서 미리 받지도 못했고 받은 기억이 없었다. 추후에 이제 사안이 끝나고 나서 그것을 확인했다라는 식의 발언들을 해왔었는데 지금 2차 조사에서는 그런 입장을 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받았다라는 이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다라고 입장을 바꾸었는데 네. 결국 그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추후에 예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속영장 실질 심사 여기서 구속을 조금 피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입장이 이번 조사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미리 대비한다라고 한다면 특검에서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증거들 그리고 이걸로 파악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일부 본인도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실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부 사실관계 정도까지는 협조적으로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보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사실상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걸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계엄 당시에 한덕수 전 총리의 행적이 어떠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 또 관련자들
조사관들의 진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고 특검 입장에서는 이렇게 확인되는 사실로 봤을 때 한덕수 전 총리가 이 계엄에 있어서 내란과 관련한 그런 동조 혹은 가담을 했다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상당히 주력을 할 겁니다. 일단 혐의 자체의 중대성은 뭐 말할 것도 없긴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입증이 됐는지 이 부분이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받느냐 못 받느냐 상당히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혐의를 입증하는데 상당히 이제 중요한 집중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네. 한 전 총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이 결국엔 내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면서 수사에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구속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한덕수 전 총리 입장이 결국에는 바뀌었다. 이 진술이 번복되었다라는 점은 앞으로의 그런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라는 부각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검 입장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가 기존에 발언했던 내용 그리고 지금 2차 조사 과정에서 혹은 이번 3차 조사에서 나오는 그런 서로 다른 내용들 이런 점들을 상당히 이제 부각시키고 이걸로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를 상당히 강조할 그런 내용이라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이 진술이 얼마나 번복되어 있는지 또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그런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진술이 바뀌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 전 총리가 받고 있는 또 다른 의혹 중에 하나가 계엄 당일 밤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검 측에서 어제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는데 그렇다면 조만간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소환해서 조사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특검이 이렇게 국회 사무처 등을 압수수색했고 그것은 결국에는 뭐 CCTV까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였는데 결국에는 단순한 그런 정황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우원식 의장이나 혹은 김미기 뭐 사무총장 등 이런 핵심 참고인에 대한 조사까지도 끝났고 결국에는 이제 곧 당사자인 이 추 전 원내대표 소환을 앞두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당시 이제 추경호 전 대표가 단순히 그런 행적들이 정치적 의사 소통 정도였는지 그렇지 않다면 실제로 이제 국회의 그런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그런 행위라고 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확인을 할 거고 따라서 이제 곧바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조사 역시도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장에 피의자 추경호라고 적시가 되어 있고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제 입장을 뭐 사실관계와 관련해서는 좀 번복한 모습들이 있는데 특검이 소환이 되게 된다면은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기존의 입장을 그러니까 유지할 것 같으신지 어떻게 좀 어떤 전략 갖고 나올 것 같으세요? 사실 일단 기존의 입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혐의를 부인하는 걸 이제 유지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특검에서 이렇게 영장에다가 피의자로 이제 추 전 원내대표를 특정했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참고인으로 볼 수가 없다. 특검이 이제 상당히 혐의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는 점을 볼 수 있는 그런 문구인데 일단 뭐 앞으로 수사 과정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물론 이제 증거 그리고 진술 증거들이 이렇게 확보가 되고 누적이 되면 처음에는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아무래도 그런 부인들이 유지되는 게 어려울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한 전 총리 그런 사례처럼 이 구속 가능성, 구속 위험성을 느껴서 일부 협조하는 방향으로 조금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입장은 고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국회에서의 그런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국회의 그런 권한을 방해했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결국에는 내란에 동조했다라는 혐의까지도 당연히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추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인정하는 입장으로는 절대 바뀌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취지는 그대로 유지할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일부 변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하는 태도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어쨌든 조사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도 그렇고요. 뭐 다른 특검에서도 계속 조사를 받는 인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입장이 번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어쨌든 특검 측에서 이제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했고 이런 부분들도 구속영장 청구에 영향을 그렇다면 크게 좀 미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이런 내용들 충분히 구속영장 청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뭐 지금까지의 특검의 조사 방식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어느 정도 좀 명확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사실 지난번 조사도 16시간이 넘으면서 상당히 이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뭐 곧이어서 이제 연달아서 이렇게 조사를 진행한다라는 것은 뭐 특검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빨리 조사 일정들을 잡고 이 마지막 수순으로 이제 보완하는 측면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런 조사의 일정들을 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특검 입장에서는 이 구속영장 청구를 상당히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한덕수 전 총리의 그런 입장이 조금 변경이 됐고 최대한 특검에 협조하는 듯한 태도가 이제 최근에 보이긴 했습니다만 예. 일단 그 입장은 특검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이 더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강조할 수 있는 측면이기도 해서 아무래도 이런 점들까지 종합을 했을 때 특검에서는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건희 씨 수사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씨 구속 후 세 번째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도 한 3시간 정도 조사를 했는데 여전히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진실을 말해도 자꾸 왜곡이 돼서 겁이 나서 진술을 못한다라고 말했다. 이 부분이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뭐 법적인 의미보다도 결국에는 이런 여론에 대해서 내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사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뭐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는 것은 유효한 그런 수단이기도 하고 또 사실 헌법상 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뭐 불이익한 그런 처분이 없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사실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렇게 뭐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 보이는 상황에서도 진술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불리하니까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실적인 측면을 조금 고려한 발언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 혐의에 대해서 불리하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혹여라도 말을 꺼냈다가 이것이 왜곡되고 수사에서 또 부당하게 사용될 것 같아서 진술하지 못하라는 점을 조금 부각을 시켜서 결국에는 뭐 이 수사의 불공정성을 강조를 하고 이제 조금 억울한 그런 피해자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진술이 아닐까. 그리고 사실 그런 메시지는 결국 수사기관이 아니라 또 법원이 아니라 이제 언론 그리고 여론에 대한 메시지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이 지지자들에 대한 여론적인 그런 조금 유리함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발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뭐 어쨌든 이러저러한 이유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줄곧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특검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한테 내일도 다시 나오라고 했어요. 그럼 특검도 지금 어쨌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김건희 씨에게 계속 나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특검은 어떤 전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특검 입장에서도 소화해야 될 그런 질문들이 무척 많은 상황이고 아직 전부 소화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 피의자가 설사 진술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이런 진술을 할 수 있는 그 기회 자체는 보장을 해주는 것이 뭐 타당하고 또 추후의 재판 과정에서도 잡음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입장에서 특검 입장에서는 우리는 최대한 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절차적인 기회들을 보장을 해줬다라는 점을 절차상으로 남기기 위한 그런 수단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실 뭐 김건희 씨의 진술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 네.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 구속기간을 활용해서 소환 절차는 계속해서 밟을 것으로 보여지고 예.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조사 과정에서 결국 대부분에 대한 그런 질문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추후의 재판 과정에서 이 피해자가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 수사에 협조적이었는지 혹은 비협조적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비협조적인 태도가 정당한 진술 거부권의 행사라고 보여질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뭐 다양한 증거들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혐의가 상당히 소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모르쇠로 일관한 그래서 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자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에서는 이런 부분이 김건희 씨의 그런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자료라고 쓸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단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계속된 소환 조사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검 측에서 어쨌든 조사할 부분이 계속해서 남아 있기 때문에 소환 조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한 부분입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했고 내일도 이제 다시 불러서 건진법사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이어가는데 오늘 앞선 저희가 속보를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2시에 다시 전성배 씨를 소환합니다. 지금 어제 조사에서 이 통일교의 조직적인 대선 지원을 암시하는 녹취를 지금 김건희 씨에게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특검 측에서. 이 녹취를 듣고 나서 이제 김건희 씨가 굉장히 답답해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뭐 김건희 씨 입장에서 그런 표현이 어떻게 나왔는지 사실 뭐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예컨대 워낙 객관적인 증거가 예상치 못하게 등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을 해야 될지 해명을 해야 될지 답답함을 토로한 걸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사실 뭐 지금 수사 과정이 김건희 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표시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뭐 반대의 경우에서 이런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충분히 설득할 수 있긴 하지만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어떠한 진술을 했을 때 그것이 왜곡될까 봐 두려워서 해명하지 못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뭐 그래도 가능성을 따지자면 전자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압박감을 느끼고 있지 않나 그래서 나온 진술이 아닐까 이 정도로 일단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요것만 잠깐 봤을 때도 지금 특검이 뭔가 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증거를 지금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증거를 좀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특검에서는 이 건진법사 관련해서 굉장히 조사를 집중하고 있는 모양이잖아요. 이것도 그런 뭐랄까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진 그러니까 증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한다 이런 전략을 세웠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특검 조사가 진행이 되면서 뭐 저도 이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생각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입장이고 이런 녹취록 그러니까 뭐 대선 당시에 통일교 측에서 뭐 총동원을 했다라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 그런 녹취록 거기에는 또 김건희 여사가 대답하는 내용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예상치 못한 그리고 생각보다 증거적인 가치가 높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앞으로 이제 특검에서 이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도 이외에 상당히 객관적으로 확보가 된 그런 증거들이 다수 존재할 가능성을 조금 암시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그렇죠. 없지 않을까. 사실 이런 대화 내용 혹은 뭐 메시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이런 것들이 얼마 정도까지 확보가 되어 있을지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짐작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수사를 밟아 나갈수록 하나씩 증거가 드러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진술을 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특검에서는 이런 전략적인 부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압박을 더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조사 방식을 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나온 것 말고도 사실 더 객관적인 증거들이 확보가 되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어제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제 좀 의문이었던 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미 뭐 결과를 받아들인다, 결과를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고 봐야겠습니까? 네, 일단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뭐 이제 전성배 씨의 의견에 그런 입장에 의하면은 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구속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뭔가 책임감을 느끼고 이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뭐 발부가 된다면 그거를 뭐 인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제 어떠한 수사를 받는 피의자라 하더라도 구속된 상태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을 하든 부인을 하든 영장 실질심사에는 출석하는 게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전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종합해 보면 결국 이제 전성배 씨 입장에서는 내가 출석을 해서 해명을 한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이 거의 발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조금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뭐 혐의를 인정했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선 출석을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혐의를 뭐 앞으로 부인을 할지 혹은 뭐 본인의 혐의를 인정을 하면서 입장이 바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혐의를 이제 계속해서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습니까? 네, 일단은
뭐 지금 조사에서 이때까지는 일단 혐의를 부인을 해왔기 예. 때문에 뭐 앞으로의 그런 조사에서 입장이 과연 바뀔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일단 영장실질심사에서 불출석하면서 최소한 뭐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정도까지는 보이고, 뭐 재판이나 혹은 수사에서 조금 더 선처를 받아보겠다 이런 판단이 또 껴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협조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좀 별개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혐의 자체가 어쨌든 이게 중대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혐의를 인정을 하고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 과연 유리할지, 혹은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를 계속 부인을 하다가 뭐 만약 구속까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까지처럼 혐의를 부인을 하다가 추후에 재판 단계에서 내용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하고 그때 가서 혐의를 다시 인정하는 쪽으로 이제 입장을 번복하더라도 뭐 불리하지 않다라는 판단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건 뭐 어디까지나 수사를 직접 받아보면서 혐의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 판단이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일단 외부에서 봤을 때는 구속까지 된 마당에서 사실 혐의를 과연 인정할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구속이 됐다, 그래서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라는 점을 인지하고 그럼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혐의를 인정을 하면서 선처를 받을 것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세울 수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재판 단계에서 증거 기록들을 다 확보하고 내가 부인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내가 혹은 뭐 모든 것들을 인정해야 되는지 평가를 그때 가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그때 가서의 그런 입장을 새로 좀 정리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도 고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전성배 씨가 구속이 되면서 김건희 씨의 집사인 김혜성 씨, 또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이른바 김건희 씨 의혹과 관련된 키맨 4인방이 모두 이제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자신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주변인들이 모두 이제 구속이 된 셈인데, 앞으로의 조사에서도 계속해서 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심경의 변화라던가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물론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런 상황 때문에 더욱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김 여사 의혹과 관련된 그런 주요 핵심 인물들이 모두 구속이 된 상황이고, 뭐 특검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상 이제 김 여사를 중심으로 한 사건 구조를 거의 완성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심리적인 측면에서 김 여사 입장에서 뭐 상당히 이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떠한 진술을 하는 것도 더욱 부담스러워진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는 것조차도 이제 다른 관련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입장이 번복되고 바뀌어 있을지를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애초에 혐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런 진술을 내는 게 더욱 부담스러운 상황이 그러네요. 돼버렸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아예 진술하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더 타당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상황은 오히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종호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특검 조사를 앞두고 대질 조사를 김건희 씨랑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지금 뭐 이제 키맨들이 다 구속이 됐고, 사실 대질 조사라는 거를 하려면은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물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저희 언론에서도 이제 대질 신문 가능성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어떻게 가져갈 것 같으세요? 일단 대질 신문이 이제 특히 의미가 있는 경우는 이제 관련자들, 그러니까 공범이라고 의심받는 관련자들의 주장이 서로 다를 때, 이때 이제 대질 신문이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동시에 조사를 하면서 한쪽에 질문을 했을 때 그 답변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기초해서 다른 한 사람에게 질문을 하면서 압박을 주고 모순점이 있는 것을 그때그때 확인하고 이걸 다시 질문하는 방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자들의 진술 혹은 주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의미가 있는데, 사실 뭐 현재까지 상황에서는 결국 대질신문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주요 인물들의 그런 진술, 입장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지금 김혜성 씨 같은 경우에도 대질신문이 필요하다 스스로 요구를 했지만, 그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자신은 뭐 김건희 씨와 그렇게 친분 관계가 없는데, 만약 김건희 씨가 자신과의 친분 관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밝히기 위해서 대질신문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특검 입장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대질신문을 요구한 것이라서 의미 있게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것처럼 결국 이 관련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내용에 있어서 이제 번복이 되고 입장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김건희 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는 상당히 일치하지 않고 반대되고 있다라고 할 때,
그때서야 이제 의미 있다라고 보고 대지신문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성배 씨 같은 경우에도 구속이 된 상황에서 이제 과거의 그런 진술,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과 다르게 일부 사실관계,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입장을 번복한다거나 혹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컨대 이런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그런 금품들을 실제로 김건희 씨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그런 사실관계를 인정을 하는 입장으로 바뀐다라고 한다면, 네. 그렇다면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와 대질 조사를 충분히 좀 고민을 할 수 있지 않나. 물론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여지지만, 일단 그런 사항 자체를 기록하는 것이 특검 입장에서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볼 것이고 대질신문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 관계자들의 입장이 상당히 바뀌었을 때 대질신문은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남부지검이 지난해 말에 전성배 씨의 은신처에서 밀봉된 현금 다발 그리고 관봉권을 발견을 했는데, 이를 포장했던 띠지와 스티커를 모두 분실한 게 뒤늦게 이제 전해졌습니다. 대검찰청이 이에 대해서 정식 수사에 착수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남부지검 같은 경우에는 금융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지검이지 않겠습니까? 좀 띠지 분실이 이례적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저도 사실은 이런 경우가 실제 실무에서 얼마나 있을까 상당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봉권 띠지 같은 경우에는 현금 출처를 이제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거기에는 이제 검수 날짜라든가 담당자 정보, 기계 식별 코드 등 이렇게 현금을 추적하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단서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수사기관, 그것도 검찰청, 또 그것도 이제 금융범죄전문청인 남부지검이 실수로, 그 담당자가 실수로 분실했다라는 것은 사실 납득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정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증거인멸의 의혹까지도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대검에서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사안 자체가 무척 중대하다라는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휘 라인까지도 집중적인 그런 조사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 검찰 내부의 그런 책임이 상당히 크게 불거질 뿐만 아니라 이 검찰 조직 자체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도 큰 타격을 줄 만한 좀 심각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